네, 여러분들은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태아 그리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아이를 낳고 이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태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몸이 건강하고 둘째로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요즘 흔히 말하는 자폐 또는 정확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사회성이나 소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아나키나 왕의 DNA 같은 조금은 편중된 육아법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태교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정말 그럴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혹시 아나운서님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유요? 3년상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아이 낳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상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갸우뚱해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3년으로 정한 이유는 유교 서적 고전인 소학에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는 시기는 뱃속에서의 1년을 포함해서 총 3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네. 그 3년 동안 부모의 기운과 보살핌을 받은 걸 이제 은혜를 갚고자 기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3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태교의 약자는 태중교육이라 하는데요. 뱃속에서의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인 영아기까지를 포함해서 3년으로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이가 뱃속에 있는 기간뿐이 아니라 이제 넓게 봐서 3년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태아의 건강, 태아의 정서를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노력 혹은 뭐 아버지도 포함이 되겠죠. 자, 어떤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예비 엄마 시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여성은 난자를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 때부터 약 40만 개의 예비 난자를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 때부터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배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산모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정. 네, 태교의 첫걸음은 예비 엄마의 정서적인 안정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노 원장님, 신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이 자궁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궁 건강을 내가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뭐 검사를 받고 뭐 호르몬 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궁 건강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생리 상태를 올경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는지, 생리통은 없는지, 어떤 다른 생리양의 변화는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엄마뿐 아니라 예비 아빠의 자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빠의 목소리는 이 태아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좋은 선물을 이미 갖고 있지 않나. 네, 그러시네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언젠간 아빠가 될 텐데 이 아빠로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아나운서님은 목소리도 좋고 건강하셔서 네.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선물을 네, 받은 덕담을 기분입니다. 해주셨네요. 네네. 네, 예비 아빠는 우선 건강한 정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예비 엄마는 난자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네. 정자는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새로 생성이 됩니다. 어. 정자의 생성 기간은 총 70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할아버지의 나이에도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미국 배우나 한국 연예인들 중에도 할아버지 나이인 70세가 가까워서도 아버지가 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게 아빠의 나이가 많으면 이른둥이라고 하는 미숙아의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네, 정자의 생성이 7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고려할 때 최소 3개월 동안은 예비 아빠들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최소 3개월 이전부터는 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남성의 그 건강 상태, 특히 그 생식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생식 기능은 한의학에서 신장 또 하초라 부르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식 기능만 보기보다는 하복부를 전체적으로 봐서 진단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는 신음허와 양허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음이 허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진액이 부족해져서 마르고 열이 나고 건조해지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고 입과 목이 마르고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고요. 신양이 허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한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운이 부족해져서 추위를 잘 타고 다리 근육이 빠지고 소화기가 약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저 근데 궁금한 게요, 원장님. 양인인 경우에 몸이 좀 안 좋게 되면 이 신양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체질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양인들인 네. 음이 허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우리 조진영 아나운서가 정말 남다른 집중력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저도 아빠가 될지도 모르는 건데. 네. 아, 되셔야죠. 네. 네,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만약 검진을 통해서 앞서 얘기해 주신 이 신음허 그리고 신양허 증상이 나타났다면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한방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같이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람마다 운동이 조금씩 다르게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섞어서 음과 양의 조화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남성분들이 많이 하던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실내 운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풋살이나 요가, 테니스, 골프 등 날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져서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고 또 한약 치료는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예, 흔히 생각하는 물약, 탕약뿐 아니라 남자의 생식 기능과 관련한 신장과 관련된 약은 환 형태로 씹어먹는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많이 쓰는 처방인 신기환이나 육미지황원, 팔미지황원, 연령고 본단 등은 원래 환으로 나온 제품들인데 환으로 나온 제품들은 먹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일이 많아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태교의 효과라든지 뭐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수천 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서는 이 태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원장님. 네, 임신했을 때 역시 산모의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이제 태교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거나 과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임신했을 때도 똑같이 일상을 보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배꼽을, 동양 철학에서는 배꼽을 중요시하는데요. 탯줄이 연결돼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신과 명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신과 명문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단전, 코어 이런 하복부를 얘기하는데요. 네. 네, 선조들은 이제 신장을 뜻하는 신뿐만 아니라 가상의 장기인 명문을 설명했는데 이는 호르몬 개념으로 뇌에서 호르몬이 발생해서 하복부에까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생명과학 이론이든 한의학 이론이든 산모의 정신적인 안정이 뱃속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 태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교를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를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산모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동의보감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네, 뭐 듣지 말아야 할 것, 좋은 소리, 좋은 행동, 나쁜 행동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이지 특별히 미신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네, 더 나아가서 현대적인 태교는 좀 더
더 넓은 방면에서 예를 들어 운동이나 예술, 종교 등에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교 관련해서는 음악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이 음악에 관련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이과적으로 발달하고 오. 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정서가 잘 안정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이루마의 음악을 좋아해서 네. 임신했을 때 아이에게 피아노를 많이 쳐줬는데 아, 예. 아이가 지금 8시 반이니까 되게 떼쓸 시간이거든요. 네네. 네. 아이가 떼를 많이 쓰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피아노 연주 실력이 부족해서 되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무엇을 하든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힙합을 좋아해서 랩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럼 그것이 옳은 태교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둘째 때는 조금 더 피아노 연습을 하셔서 네, 연주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10달을 버틴 이후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육아 전쟁이잖아요. 이 엄마의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이 시기에 좀 힘들더라도 이 수유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유 수유는 뭐 많이들 강조하시지만 양질의 모유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잘 못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2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모유 수유 기간이 짧아졌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초유와 모유를 양질의 모유를 공급해 주면 됩니다. 우선 면역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2021년 세락술제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모유 수유는 뭐 알러지, 천식, 크론병 등 특히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켜서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이런 부분들의 면역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모유를 먹이는 게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 자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영양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모유의 영양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유는 산모에 먹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네, 모유는 아이가 가장 먼저 섭취하는 식품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시기에 먹는 미각 경험이 평생의 식습관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운맛을 산모가 먹으면 그 매운맛이 모유에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매운맛을 과하게 먹으면 근육이 마르고 손톱이 갈라질 수 있는데요. 하물며 연약한 아이들은 더욱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오미과상이라고 해서 5가지 맛이 편중되면 몸이 상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에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행 원리에 따라서 5가지 맛, 또 오장육부 그런 5가지 심리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중된 맛을 산모가 너무 섭취하시면은 그 맛들이 모유를 통해서 전해져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네, 매운맛을 예로 들은 거는 중독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느 맛도 편중되지 않은 게 좋고 가장 좋은 맛은 담백한 맛입니다. 담백한 맛은 동의보감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상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백한 맛인 생선류나 잡곡밥을 통해서 드셔주는 게 좋고, 그리고 편중되지 않은 맛이라는 것은 옆에서 봤을 때 타박듣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너 왜 이렇게 맵게 먹어, 짜게 먹으란 말을 듣지 않을 정도면 되지 너무 과하게 이건 역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가려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아이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평소에 그 산모에게 영아의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항상 짚어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에 차례차례 설명드리면은 네. 우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옷을 얇게 여러 겹 입히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는 피부가 아직 약해서 옷을 두껍게 입으면 땅구멍이 열려서 풍이 들어와서 쉽게 병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얇게 여러 겹 입혀주시고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부모의 옷을 아이에게 지어서 입혀주라고 하는데요. 이는 헌옷이어서 얇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채취가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이제 나눔이나 또 세컨핸드를 많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입히는데요. 네. 이것은 면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네,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날씨가 좋고 따뜻할 때 바람을 쐬고 햇볕을 쬐면은 기혈이 강해져서 풍한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흙에 발을 많이 닿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지기, 땅의 기운을 많이 받게 하는 게 면역력에 건강에 좋다고 설명했는데 조금 더 현대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적당한 양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자주 노출시켜서 자연 면역력이 생기게 되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또한 자연에서의 놀이는 아이들이 감정의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ADHD 같은 경우도 자연 속에서 또 흙을 많이 밟으면서 놀이를 하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영화 면역력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시간이 없지만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한약을 먹어도 괜찮나요? 네,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쓰는 처방과 어른에게 쓰는 처방, 약재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독한 약재를 쓰지 않아서 충분히 처방할 수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포룡환, 또 피부 외용제인 자원고 같은 경우는 집에 상비하고 계시면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태교와 영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